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경제학 박사,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경제 얘기하면서 계속 마치 그 트럼프 심리 분석, 예. 네, 트럼프 발언 해석 예.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트럼프가 뒤 흔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치 앞도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소장님의 트럼프 분석 기대하고 있고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환율인 것 같아요. 네, 환율.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1,400원을 넘어가지고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교환 비율에서 교환의 환, 비율의 율자를 따서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러를 어떻게 교환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틀 전부터 1,400원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뭐 종래 1,300원대를 주면 1달러를 너건히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을 줘야 간신히 1달러를 바꾼다.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어제 보니까 1,410원도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41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게요. 우리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1,400원대 환율은 한국 경제 빨간불의 신호다 이래서 타부시되는 1,400원이 오지 않게 어쨌든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관행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럼 이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오르내리는 게 뭐 정상적이고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오르거나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면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어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한국에 돈을 집어넣었다가는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한국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요즘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본이 그 코스닥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자본이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나가버리면 다시 코스닥, 코스피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외환 보유고가 뭐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데 이게 외국 자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그 트라우마 악몽 같은 1997년에 외환 위기 같은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일반 국가들은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거,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상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작년에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때 1,400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이제 그 임시로 국가를 관리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환율을 방어에 상당히 그 노력을 해서 1,390원대로 간신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경제가 안정되고 국제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1,350원까지 환율이 뚝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것도 아주 돌연 지금 1,400원 돌파하고 또 1,400원 10원까지 깨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권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통화 가치가 안정세인데 우리 환율이 지금 올 들어서 선진국 36개국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의 이상 신호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생 변수에 돌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식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할 정도인데 그와 동시에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 경제 구조에서 최근 50년간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졌어.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네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환율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오르는 네. 아주 이상현상인데 이 이제- 이상현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무너지든가 네네. 아니면 환율이 계속 이렇게 이 1,500원대로 향해서 달려가면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떤 운명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예측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한 상황인데, 뭐 이제 박사님 말씀 자세히 듣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환율이 좀 무너질 때 돈 버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또는 개인들이 그런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야, 환율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돈 벌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네. 또 불법도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보실 때는? 예, 그건 뭐 너무나 지극히 경제 주체들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면 그 과정에서 달러가 나가거든요. 이것도 우리 환율을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달러를 많이 산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 우리가 뭐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전체 크게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요.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환율이 일방적으로 평가절하가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당국의 관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결국 환율이 왜 이리 흔들리고 있느냐를 네.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경제가 지금 펀다멘탈이 기초부터 흔들려서 환율이 요동을 치는 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 지금 펀다멘탈에 예. 뭐 크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외국 자본들도 들어와서 네. 주가도 끌어올리고 문제 역시 트럼프로 돌아갑니다. 아, 다시 예. 결국은 트럼프. 예,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타결하는 그 조건으로 예. 3,500억 달러를 예. 우리가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목에 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돈을 좀 투매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뭐 다 서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예. 트럼프가 이렇게 현찰 내라라고 예. 하는 게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은 이미 합의했고 어쨌든 네.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네요,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아니 물론 중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예. 데는 뭐 예. 이 환율 문제, 투자 문제가 아닌 다른 관세율 문제로 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네. 인도,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무려 50%입니다. 네. 그쪽도 남아 있지만 해외 투자를 해달라, 관세 낮춰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한 나라가 유럽, 그다음에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은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는 문제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외환 보유고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또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본 엔화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예. 자, 우리나라는 7월 30일 날 미국과 한국이 당시에 3,500불 합의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의 입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것을 외화 현찰로 낸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네. 3,500불 투자한다 그러면 그중에 기업이 하는 거, 또 보증 쓰는 거, 또 차관 주는 거, 그밖에 해외 현지 조달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뭉쳐서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나갈 이유가 없었고 외환 보유고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타협을 했다면 우리는 3,500억 달러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요. 자, 그때 7월 30일 날 타협을 할 때 한국과 미국 간에 그 돈을 어떤 형식으로 조달해서 어떤 돈을 미국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논의도 없었어요. 다만 3,500불 투자한다는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만 합의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이 외화 현찰을 내라. 아니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선불이다, 선금이다, 예. 먼저 내라. 예. 그 발언도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대목은요. 예. 이 영어 원문을 예. 여러 번 뜯어보고 예.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 해석 좀 해주세요. 예, that's upfro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3,500불 달러. 예. 근데 이게 예. 영어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이라고도 선불이라고도 볼 수 예. 있지만 예. 이것은 that's upfront. 지금 트럼프 관세 예. 정책이 잘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되는 게 선두에 나가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투자다. 이래서 그 한국과 미국의 투자를 기정사실 자기들 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 더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왜냐하면요. 선불이는 이미 예. 선불 조건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3,500불 내기로 7월 30일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의 요구는 3,500불을 50년, 100년 나누어서 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임기 중에 협상 체결하면 45일 네. 내에 돈을 내라. 이게 이미 조구 조건에 들어와 있다고요. 야, 근데 그러면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마음을 좀 더 무겁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을 트럼프는 자기의 전공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거 잘했지. 한국이나 미국한테 선불로 내가 3,500불, 5,500불 미국에 끌어오는 거야. 요것을 이제 선전을 한다 이렇게 프로파간다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서명을 했지만 우리는 예. 아직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예. 협상 중인데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that's upfront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기정사실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에 미국은 별로 양보할 의사가 없다로 비춰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목에서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이 만약에요 통화 스와프가 없이 3,500불 달러를 미국에 한꺼번에 내놓으면 한국에 갑자기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니까 한국 돈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이 관계 3,500불 문제를 3,500억 3,500억 달러 3,500불이면 좋겠어요. 예. 이 문제를 정말 윈윈 또 서로 경제에 상처 없이 잘 해결하는 게 환율 문제 우리 경제 앞날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화 스와프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미국일 텐데 네.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좀 그쪽이 더 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통화 스와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도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권이고요.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결코 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가장 큰 동맹국이고 현재 미국의 수출입 또 제조업 한국 의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도 결코 한국을 망하게 한다거나 한국을 완전히 거들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일부 좀 오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무제한으로 통화 스와프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급하면 일본이 놔주고 달러 언제든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으면 외환 위기가 안 와요. 그렇죠. 한국도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통화 스와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설득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되면요, 환율이 완전히 일거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줄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본처럼 무제한으로 좀 해달라. 우리 3,500달러라는 거대한 돈을 내니까.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의 미국의 중앙은행의 원칙이 기축통화들끼리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흐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 접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만약에 무제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또 기간도 좀 여유 있게 얻어내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당면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서명하면은 탄핵당할 만한 안건이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오보 논란도 있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국무총리의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우리 정부도 그냥 뭐 납작 엎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국내 반발을 부각시키면서라도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예 작심 토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3,500불을 지금 다른 견제 조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내가 서명을 하면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질 거다. 이 대목이 바로 환율이 무너져서 너도 나도 한국에서 돈을 다 뺄 것이다라는 우려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자꾸 해외 언론들이나 특히 미국은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사인을 했는데 왜 한국은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대목은 일본과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일본 GDP가 우리보다 3배거든요. 3배라는 그 덩치가 크다는 그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에서의 장악력, IMF에서 위치 이런 게요. 일본 돈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의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원화를 주고 어떤 물건도 사오질 못해요. 심지어 과거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있을 때 네. 거기서 우리 민족끼리 했지만 우리 관광 간 사람들 무슨 돈을 들고 갔느냐. 북한 돈도 아니고 우리 남쪽 돈도 아닙니다. 달러 썼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돈의 국제화, 우리 돈을 빨리 기축통화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3,500불을 다른 대안 없이 우리 무조건 하겠어 했을 경우에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3,500억. 3,500억 달러에. 그런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3,500억 달러니까 네. 감이 잘 안 오는데 예. 1,400원 환율을 적용하면 요게 485조 원 정도 되고요. 485조. 예,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한 500조 정도를 500조.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조라고 해도 뭐 잘 구체적으로 감은 안 잡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한데. 예, 근데 중요한 문제가 외환 보유고거든요. 예. 외환 보유고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외환 보유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IMF가 권고하는 8,000억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단 말이죠. 그런데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네. 이게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갑자기 줄으면 외환은 너도 나도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다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을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와 늦으면 안 되겠는데 먼저 나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있는 4,100억 달러는 외환 보유고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할 때 한국에 주식을 산다 이럴 때 달러를 가져와서 주식을 사되 달러를 가져왔을 때 한국 주식은 달러로 살 수가 없으니까 원화로 바꿉니다. 달러를. 그리고 그 철수해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이제 받아서 돌려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외환 보유고 중에 상당 액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한국에 빚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언제든지 찾아서 가야 될 예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바로 1997년도 우리가 IMF 부도를 맞았을 때 그때도 당시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외환 보유고가 상당한 여유가 있었더랬어요.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부도 직전까지 몰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대목에 정말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좀 입체적으로 네. 특히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는 거 예. 이것을 좀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잘 검증해서 미국과 큰 틀에서 어떤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제가 외교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국제 정치나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어떤 실무를 책임지는 관료한테는 설명을 하고 다 이해를 시킬 수 있어도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경제 관료들은.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기업가 출신의 장관, 실세 장관들이 과연 얼마나 귀담아 듣겠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현실적인 좌절감이나 걱정이 좀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매우 팔빠른 아르헨티나에 통화 스와프 해줄게 미국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르헨티나 네.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 밀레이 대통령 그 네. 전기톱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 트럼프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계도 가까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재선을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해요. 예, 그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거의 무너져 있는 나라인데 통화 스와프를 해주겠다고 네.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통화 스와프를 다분히 미국이 정치적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럼 그동안의 어떤 그 국제 경제의 기본 원칙이나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에서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WTO 세계 경제를 꾸려가는 하나의 무역 질서의 축인데 지금 미국은 사실상 탈퇴한 거나 마찬가지고 WTO에서 중국이 우리가 이끌어갈게 우리 네. 중심으로 뭉치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세계가 지금 트럼프 변수 때문에 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듣도 보도 네.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패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는 망해가고 있는 미국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다시 미국을 살린다. 그런데 이 관세를 때리고 또 미국의 눈에 안 맞으면 막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국 눈치를 보는 상황. 이게 단기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잃게 되면 나중에 다른 어려움이 겹쳐왔을 때 과연 미국에 누가 동조하겠느냐 했을 때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패권국들이 망하기 직전에 이 관세 폭탄을 많이 터뜨린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례가 반드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영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가를 외치는데 정말 마가를 위한 방법인지 여부는 뭐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트럼프 얘기를 하지 않는 경제 돋보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김대호 소장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